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요? 자, 뭐 설 연휴도 얼추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테크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이번에 재테크에 관한 주제는요. 재테크의 제1원칙 모으기 과정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자, 재테크에 있어서 선저축 후소비 구조를 꼭 만드시라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저축 후소비.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소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저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남아요. 먼저 쓰다 보니 저축할 돈이 생각 외로 남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농담이 생겼느냐? 자, 이런 농담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월급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로그 아웃 하셨습니다. TT. TT. 이거 한 5년 전에 유행했던 유머죠. 자, 뭐 월급님이 로그인 하셨는데 뭐 어떤 카드가 퍼가고 어떤 카드가 뻐가고 뭐 관리비 뭐 등등 뭐뭐뭐가 퍼가서 결국 월급이 모두 땡, 월급이 모두 로그아웃된 그런 상황을 풍자한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월급이 들어오면은 소비를 먼저 하시다 보니까 돈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렇게 카드로 유지를 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돈이 그냥 쭉 먼저 빠져나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우리가 재테크에 있어서 모으기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모으기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돈을 불리기 위한 종잣돈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모으기 과정을 반드시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결정적인 공식이 선저축 후소비입니다. 자, 선저축 후소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자, 마치 이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작은 노력이지만 이러한 선저축 후소비의 노력이 이어지게 되면은 점점 태산이 쌓여가는 태산처럼 쌓여가는 재산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노력이 바로 앞서서 이제 무슨 카드가 출금했습니다. 그런 이제 유머의 맨 앞줄에 자, 한 줄만 추가하시면 되는데 자, 저축 통장 퍼가요. 저축 통장. 요거 한 줄만 만드시면 됩니다. 저축 통장 퍼가요. 요거 한 줄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시기만 해도 재테크는 모으기 단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몇 해 전에 제 지인이 결혼을 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자, 대기업에서 연봉도 높게 받고 하는 친구였는데 자, 10년 동안 한 푼도 못 모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왜 나는 재테크 할 돈이 없지? 그러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는데 자,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부인이 지금 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극단적으로 소비 자체를 통제했어요. 자동차 몰고 다니는 거 그냥 타지 못하게 하고 버스 타고 출근하게 하고 자,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무슨 카드 퍼갔어요, 무슨 카드 퍼갔어요, 요 단계에서 한 줄 한 줄씩 삭제를 시작했고요. 그 결과 어느 순간에는
빚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고, 자,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저축하는 통장에 1등으로 돈이 저축합니다 라는 한 줄이 생겼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퍼가는 이제 카드들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퍼가요 또는 아예 안 퍼가요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다고 해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 굴레가 계속 이어지는 분은 이게 탈출하기가 힘듭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제 지인도 걸렸어요. 자, 이러한 그 과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인 게 어떤 충격적인 집안의 쇼크가 있을 때 가장 확실하게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어떤 집에 뭐 경제적으로 우환이 있거나 또 어떤 가족이 편찮아진다든가 그럴 때는 갑자기 그 재테크 관점에서 돈을 어떻게 모으지 않은 그러한 알뜰한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요 과정은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이번 달부터 100만원씩 뭐 또는 월급의 절반 저축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기는 힘듭니다.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으시기를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달, 첫 달에는 10만원을 선저축하는 걸로. 선저축. 두 번째 달에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선저축 금액을 높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무슨 카드가 돈 빼가요, 뭐 소비한 게 퍼가요, 그런 게 확실하게 줄어들게 되고, 어느 순간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작은 돈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들 꼭 있어야 됩니다. 소비가 통제돼야지만 제대로 돈이 모일 수 있고 그래야지만 재테크를 스타트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런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로또에 당첨이 됐든 부모님이 증여나 상속을 해주셨든 이런 돈들 다 그냥 녹아 없어지고 맙니다. 자, 주변에 보시면 뭐 분명히 뭐 로또 수준으로 부모님께 증여나 상속받은 분들이 분명 한두 분 계실 텐데,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한두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쨌거나 계실 텐데, 그분들이 제대로 돈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모으기 과정부터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지금 내가 이 굴레에 빠져 있다 하시는 분요, 자, 제일 과제로, 자, 다음 달 월급 받아서 처음 나가는 첫 줄에 저축 통장이 1등으로 퍼가요 라는 그러한 문구가 새겨질 수 있도록 처음에 큰 돈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돈 5만원 아니 10만원이라도 시작을 하시고 점점점 한 달에 10만원씩 그 규모를 키워가시다면 여러분들의 재무 상황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극적으로 바뀌고 부자의 길로 가는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자, 뭐 투자에 있어서 재테크의 기본, 저의 재토크 영상을 통해서 꼭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